결혼 4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남편의 숨겨진 과거.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5년, 평생을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딸 둘 키우며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죠. 그런데 75세 생일날 남편이 털어놓은 그 비밀. 여보, 사실 나 젊었을 때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았어. 이 한마디에 45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쾌함으로 끝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5. 남편 이름은 이철호. 올해 78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같은 공장을 다녔죠. 순자 씨, 퇴근하세요? 네, 철호 씨도요? 그렇게 인사하다가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씨가 따뜻했죠. 순자 씨, 저랑 사귈래요? 그렇게 프로포즈 받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서 시작했죠. 여보, 오늘 월급 탔어. 남편이 월급 봉투를 내밀면 저는 그걸 받아서 아끼며 가계부를 썼어요. 월세, 식비, 공과금 남는 건 거의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째 딸 민지가 태어나고 곧이어 둘째 딸 은지가 태어나니 좁은 집이 시끄러워졌죠. 아빠 놀아줘. 딸들이 남편한테 매달리면 남편은 웃으며 놀아줬어요. 우리 딸들 이쁘지? 응, 당신 닮아서. 그런 대화 나누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딸들이 다 커서 시집들 가고 어느새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60대가 되니까 남편도 저도 힘들어졌어요. 여보, 무릎이 아파. 나도 허리가. 그래도 서로 챙겨줬습니다. 약 먹었어? 밥은 먹었어? 70대가 넘어서도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게 낙이었죠. 순자야, 나 당신밖에 없어. 나도 당신밖에 없어, 여보.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먼 곳을 바라봐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여보, 무슨 생각해? 응? 아니, 아무것도. 병원도 자주 다녔어요. 검사도 많이 받고. 여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근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병문안 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저한테 하는 말인가? 누구세요? 여자는 울먹이며 아버지 많이 편찮으시다고. 아버지? 남편을 아버지라고? 여자가 가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그리고 털어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그 여자랑 아이를 낳았다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젊었을 때 실수였어. 실수? 45년을 속인 게
실수?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45년. 전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있을 거라고. 당신만 사랑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남편이 그 여자한테 평생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40년 동안. 계산해 보니 2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들 대학 보낼 때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받았었어요. 남편은 그때 돈이 없어서 미안해 라고 했었죠. 근데 그 여자한텐 집을 사줬대요. 우리 딸들은 대출로 힘들어하는데 그 여자아이는 집까지 받고 더 알아보니 제 명의 재산까지 몰래 그쪽으로 넘기려 했던 흔적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45년 전 뭐였어요? 남편 위에 밥하고 빨래하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게 뭐였어요? 딸들 키우느라 고생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 생각하고 변호사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 보더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혼해요.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남편이 무릎 꿇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용서해줘.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다고요? 40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 보내면서 그건 의무였어. 사랑은 당신뿐이야. 의무? 그럼 우리 딸들은요? 학자금 대출받으면서 고생했는데 그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산 분할 절반 이상 위자료까지 모두 합쳐서 3억이 넘었어요. 남편은 빈털털이 됐습니다. 그 숨긴 딸도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연락 끊었대요. 전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은 아파트 하나 샀어요. 작지만 햇빛 잘 드는. 그리고 평생 못 해본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딸들이 함께 가자고 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가요. 엄마 혼자는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도 잘 다녀.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게.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유럽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평생 꿈꿔왔던 곳들.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혼자서요. 외롭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45년간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딸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그 나쁜 아빠 당연히 이혼해야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손주들도 제 편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빠요. 할머니만 고생시키고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남편? 가끔 연락 온다고 하더군요. 딸들한테 엄마 좀 만나게 해줘. 미안하다고 전해줘.
딸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만나자는데 싫어. 다신 안 봐. 용서? 안 해요. 45년을 속였는데 무슨 용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 배신은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들 생각해서 이제 와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늦었어도 자기 행복 찾으세요.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평생 참고 희생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